오늘 내용은 스타일 레퍼런스와 리믹스 모드, 멀티 프롬프트인데요. 원하는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미지를 바꿔보고 싶을 때 유용한 방법 3가지, 그리고 생성한 이미지를 베이스로 해서 이미지를 변형시키고 싶을 때 유용한 리믹스 모드와 프롬프트에 가중치를 줘서 더 섬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멀티 프롬프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급 프롬프트인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애니메이션으로 바꾸고 싶은 베이스가 되는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프롬프트에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명시해서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먼저 이미지에 어울리는 프롬프트를 적어주시고요. 이미지의 캐릭터를 참조하기 위해서 CRF, 캐릭터 레퍼런스 파라미터를 활용했습니다. CREF 하고 이미지를 우클릭해서 얻은 이미지 링크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CW, 캐릭터 웨이트 같은 경우는 최대값인 100으로 했습니다. 지브리 뒤에 미야자키 하야오를 넣어주었고요. 원본과 비교해보면 2D 애니메이션화가 잘 됐다 느껴졌습니다. 2D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줬을 때도 2D화가 잘 되었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미드저니의 애니메 스타일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미드저니가 생성해둔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해봤습니다. 네. 파라미터에 srif 스타일 레퍼런스를 추가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 주소는요. 이 이미지를 우클릭했을 때 나오는 링크 복사하기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요. 그 주소를 이제 sref 한 칸 띄고 입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에 srf라고 해서 스타일 레퍼런스를 추가해 주었고요. 그러면은 참조된 이미지의 스타일을 따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줍니다. 이거는 스타일 값을 디폴트로 줬을 때고요. SW라고 해서 범위는 미드저니 공식 문서를 보면 0부터 1000까지 지정해줄 수가 있고 기본값은 100입니다. 미드저니 공식 문서를 보면 나와 있고요. 스타일 웨이트를 500으로 했을 때는 좀 더 만화 같은 느낌과 비슷한 색감, 보라색의 색감이 더해졌고 1000으로 했을 때는 좀 더 배경이 섬세하게 레퍼런스 스타일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 같네요. 다음은요. 저는 미드저니 피드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가져온 레퍼런스는 이 레퍼런스였고요. 마찬가지로 스타일 레퍼런스를 스타일 웨이트 1000으로 했더니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요. 약간 노란색 배경. 이거를 해봤을 때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배경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스타일 레퍼런스를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내가 생성할 이미지에 그 스타일을 입혀보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리믹스 모드인데요. 어떤 베리에이션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커스텀 줌이랑 리믹스로 생성한 이미지를 점점 디벨롭 시켜서 목업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리믹스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요.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리믹스 모드를 켜는 방법은 세팅스라고 입력을 하셔서 리믹스 모드가 초록색이 되도록 켜주셔도 되고요. 혹은 슬래시 프리퍼 리믹스를 입력해도 됩니다. 토글 형식으로 되어 있고 온, 오프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저는 키보드를 입력하는 게 좀 더 빠르고 편한 것 같아서 프롬프트에서 프리퍼 리믹스를 입력해서 바로 해보겠습니다. 리믹스 입력하시면 프리퍼 리믹스가 나옵니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 리믹스 모드가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꺼진 상태에서는 프리퍼 리믹스를 하면 ON이 되고요. 리믹스가 켜진 상태에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프리퍼 리믹스를 입력을 해주면 오프가 됩니다. 다시 켜줬고요. 메시지는 닫아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믹스 모드를 사용하며 결과물에 베리에이션을 적용할 때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네, 여기 있는 베리 리전과 커스텀 줌처럼 리믹스 온오프 상관없이 프롬프트 수정이 되는 기능도 있고요. 네, 리믹스 모드를 켜고 1, 2, 3, 4 버튼을 누르면요. 전체적인 틀을 유지한 채로 세부적인 요소만 변형되는 베리 서틀과 전체적인 구도 자체도 조금씩 변형하는 베리 스트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프리퍼 베리어빌리티를 입력해서 토글 기능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하 좌우로 이미지를 확장해주는
펜 기능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죠? 펜 기능. 리믹스 모드를 켰을 때만 프롬프트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미드저니에게 오션 그리고 워터컬러라고 해서 바다를 수채화 느낌으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줬고요. 저는 세 번째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세 번째를 바로 베리에이션을 시켜줬습니다. V3을 누르면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 있는 리믹스 프롬프트 팝업이 뜨는데요. 스타피쉬를 추가해서 전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현재는 베리에이션이 스트록 모드로 잡혀있기 때문에 스트록 모드로 변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원래 방향과 다른, 이게 원래 방향이죠. 파도가 이런 대각선 모양으로 치고 있었는데 원래 방향과 다른 이미지가 두 개가 나왔고요. 불가사리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 느낌입니다. 다시 프리퍼 베리어빌리티를 입력을 해주고 베리에이션 스트록 모드를 껐고요. 끈 상태에서 V3를 눌러서요. 서틀 모드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서틀 모드에는 기존의 구도 내에서 이미지가 바뀌게 되는데요. 미드저니가 생성한 이미지를 보면 기존 구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색감 정도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가사리도 크기나 모양, 숫자 같은 게 숫자가 다른 불가사리가 그래도 자연스럽게 들어간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믹스 모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되면요. 기존에 생성한 이미지를 베이스로 해서 작업할 수 없고요. 이미지를 완전히 새로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느낌이 많이 달라지죠? 기존에 생성한 이미지에 디벨롭을 시켜나가는 게 아니라서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기존에 생성한 이미지와 비슷하게 가되 조금씩 변형을 주고 싶을 때는 리믹스 모드로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에다가요. 제가 베리 리즌을 했을 때 부분적으로 변형을 했을 때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정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불가사리를 추가해줬기 때문에 딱 이 자리에 나옵니다. 파도랑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파도 위 부분을 다시 선택해 보았습니다. 베리 리전을 누르면 기존에 선택한 영역이 남아있는데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다시 파도 위 부분을 선택해 주었고요. 생성된 이미지를 보아하니 이미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했을 때는 그렇게 세 번째 정도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라는 느낌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베리에이션을 주고 싶으면 베리 서틀이나 베리 스트롱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V1, 2, 3, 4 중에서 눌러서 변형을 줄 수도 있고 하나를 업스케일링을 해서 세부 메뉴로 들어온 상태에서 베리 서틀이나 베리 스트롱을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리믹스 모드를 활용해서 목업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알파카가 귀여워서 알파카로 해봤습니다. 알파카는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가로보다는 세로 비율이 더 긴 동물이기 때문에 비율은 2대3으로 해봤고요. 커스텀 줌을 해주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줌 2가 들어가네요. 생성할 이미지 비율은 1대1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인 옐로우 프레임을 추가해서 노란 액자 안에 사진이 들어가도록 해주었고요. 그 결과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업스케일링을 해주었고요. 이 이미지에 다시 리믹스 모드를 적용해서 인 리빙룸을 추가해 봤습니다. 비율은 16대9로 해주었고요. 그 결과 프롬프트에 옐로우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그런지 노란색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를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로 확장시켜 나가면 훨씬 더 수월하게 내 의도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멀티 프롬프트인데요. 멀티 프롬프트는 콜론 2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콜론 2개로 프롬프트 간에 구분을 두고 옆에 숫자를 입력해서 가중치를 입력하면 됩니다. 미드저니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예시를 따라 해봤는데요. 스페이스쉽, 우주선을 입력했을 때 첫 번째로는 스페이스 띄고 10이었고 두 번째는 스페이스 콜론 2개 띄고 10이었거든요. 공식 문서에는 스페이스 콜론 2개 붙이고 10을 했을 때는
쉽을 바다 위에 있는 배로 표현하고 우주를 또 따로 표현을 해줬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나왔고요. 첫 번째를 보시면 스페이스쉽, 우주선 자체에 포커스를 둔 느낌이고 비교를 해보자면 두 번째는 스페이스랑 쉽을 각각 그려준 느낌입니다. 첫 번째는 우주가 그렇게까지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는 우주선이 정말 또렷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스페이스 콜론 2개 띄고 10 콜론 2개 뒤에 10에다가 가중치 2를 붙여줬는데요. 10이 2배 더 중요하다는 거죠. 4개 중에 2개, 50% 정도가 바다 위에 있는 10의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2개는 우주에 있는 10의 이미지가 나왔고요. 이미지를 대체로 보니까 다들 구름이 그렇게 끼어 있어서요. 이미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노 클라우드를 추가해 봤습니다. 리믹스 모드에서 했고요. 얘를 눌러서 리믹스 모드에서 했고요. 노라는 파라미터는 해당 키워드를 빼달라는 소리입니다. 가중치로 따지면 마이너스 0.5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해봤는데 구름이 많이 사라졌네요. 구름이 많이 사라졌고요. 처음부터 노 클라우드를 넣고 프롬프트를 실행하니까 더 확실하게 구름이 없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요소들을 더 강조해준 느낌이죠. 제 주위에서는 생성형 AI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제가 공부한 내용을 유튜브로 공유할 수 있어서 저도 좋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자극도 받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